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하고 무관하게 이명박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내 재산은 지키잖아요. 감옥에 갈지언정. 이 140억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걸려가지고 우리 덫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140억 안 받았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작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분위기를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꼼수사 시절에 그 얘기들이 있어요. 140억만 안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나는 꼼수사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잡아갈 거라고. 둘이서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얘기했다고 좀. 너는 얘기 안 했어 그때. 야 욕해. 아이 씨부랄. 그 분위기가 쭉 밀고 온 거거든요. 다른 건들도. 그런 다음에 이제 각하 생각해보면 작년 8, 9월은 야 그래도 대통령 하나 갔는데 또 하나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지만 지금 없어 그런 분위기. 언제 가나? 뭘로 가나? 다들 이제 끝났구나. 무슨 떡을 돌리나 백설기를 돌리나. 그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거기에 다스로 밀고 온 겁니다. 초반에 사람들이 플란데스에 개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만들고 이제 끝났다. 거기까지 온 건데 이명박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고. 진짜 일색일대의 괴로움이거든 이거. 돈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는 벗을까? 딴 것도 있는데? 요거밖에 없으면 그거 포기하고 벗은 다음에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선을 진짜 넘어갔어요. 딜레마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끊임없이 저거 아깝다 씨발. 아니요. 다스의 재산은 다 이명박한테 가요. 근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항상 추리를 해서 사건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이 감정이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해. 이 일생일대의 딜레마. 졸라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잠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하고 상관없이 그 집착에 놀랐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140억 가지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김재정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왜 죽었냐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계산해봐. 그래서 가족회의 때 맨날 얘기했어요. 김재정이 무릎이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때 죽기 때. 그래가지고 왜 스키 타러 갔는지 그 욕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일 때마다 왜 스키 타러 가가지고 그러냐고. 사망 전에 이걸 처리했으면 얼마인지 막 계산해보라고 그러잖아. 죽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계산하고 앉았잖아. 너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정말 각하는 진짜 숭배하고 숭배해도 모자란 진짜 돈의 신. 그런 사람이 돈의 신. 지금 이거 얼마나 딜레마겠어요. 아우 너무 괴로워. 지금 이 국면에서도 감옥 갈 걱정보다는 돈 걱정을 더 하는. 그렇죠. 둘 다. 아이 그렇죠. 둘 다 싫거든. 기침하는 거 봐. 2번씩 하잖아. 네. 자, 자. 자택서 의식 이루셨고요. 네. 자, 이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프실 예정이셨는데 네네. 네, 돌입하셨고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수면 위에 올라오자마자 2달 조금 넘었나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상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게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상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병원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분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아프실 예정에 돌입했는데 어쨌든 네. 의식을 잃으셨어요.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네. 이명박도 더 늙기 전에 신체 건강할 때 잡아서 감옥에 보내요. 자, 최근에 이 저수지 게임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지금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제가 그 블랙하우스에서 채널 하나 생겼잖아. 존나게 다룰 거야 계속. 자,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무슨 욕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뭐? 앉아서 하십니까? 서서 하십니까? 네, 서서. 앉으나 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이 설득력이 있을수록 국민들한테 다가갈수록 저 돼지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네. 조또가 좋을까요? 시브라이 좋을까요? 야 적폐청산 위원장님 나오셨어. 최고위원이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좀 총정리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이제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중앙지검. 뒤에도 계시네. 네. 중앙지검에 이제 첨단 수사 일부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 수사가 있는데, 그럼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처벌되는 오늘은 거죠. 그 점을 조금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이 영문으로 돼 있는 이 이메일이 있죠. 이게 누가 보낸 거냐면 미스터 잭 청이라는 사람, 슈퍼바이저 이렇게 돼 있죠. 저 사람이 다스 측에 미스터 최동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회계팀장 한테 팩스로 보냅니다. 어떤 팩스를 보내냐면 다스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문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요. 최동영이가 이 답변을 보낸 겁니다. 잭청한테 2002년 2월 26일 팩스로 보낸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명박 씨와 대부기공은 다스의 전신이에요. 이름이. 대부기공 및 BBK 주식회사의 관계를 공증한 서류를 보냅니다. 왼쪽에 요 문서는 M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라고? 지금 뭐 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뒤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최동영 씨하고 네. 친해요, 제가. 예. 저 서류도 다 저한테서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네. MBC에 간 것도? 네. 예. 다 주진우 기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100만 명밖에 안 봐. 제 입으로 해가지고 연합뉴스와 MBC, KBS, SB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YTN, 네. MBN 이렇게 나가야지 10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저를 무지하게 뭐 좀 디스를 하던데 다스베이다에서 100날 해봤자 100만 명. 아, 네, 어르신 말씀이세요. 네. 제 입으로 나가야지 1000만 명이. 그렇죠. 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소환하잖아요. 네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수사하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의원님, 총수가요 시브라이라고 한마디 하라고 하네요. 이래가지고 형수님 처음 듣죠?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아니요. 나와서 소용없다니까. 100만 명이야. 내가 얘기하면 1900만 명이고. 맞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왔던 얘기인데 자, 뭐 오늘 들어간 이동영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 다스를 둘러싸고 이 MB의 가족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까? 왜냐면 잘 듣고 있습니다. 원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승인을 받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자, 이시영은 MB의 아들, 이동영은 이상은의 아들. 이상은은 MB의 큰형이에요. MB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촌 간에 이동영, 이시영 사이에 분란이 생깁니다. 소위 권력투쟁이라는 게 생겨요. 그동안에는 이동영이 실질적인 그 다스의 부사장이었어요. 상당히 신임도 줬어요. MB가 당선자 시절에 최동영 씨 얘기입니다. 최동영이 검찰에 진술한 얘기입니다. 최동영 씨하고 이동영이가 같이 MB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다스를 둘러싸고는 김상우 사장이 있어요. 이 MB의 실권자예요. 김성우. 예. 예. 그런데 이 김성우를 둘러싸고 뭐 여러 가지 그 잡음이 있었어요. 경영진 간에. 이상은을 뭐 지지하는 사람이 김성우가 그 좀 못됐으니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은이가 진짜 실권이 있는 줄 알고 얘기했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크게 혼을 당하고 그랬다고도 해요. 그런 시점에
이 둘이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회사에 무슨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MB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동영이가. 예? 이동영 보고를 하니까 MB가 떡 앉아서 하는 말이 그럼 네가 가서 한번 해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08년 4월에 이동형이가 다스의 부사장으로 입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이동형이가 다스의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해가지고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2016년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싸움이 났는데 그 문제가 생긴 두 건이 이겁니다. 그 중 두 건이 하나가 대학관광이라는 이 다스의 직원을 출퇴근시켜주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예요. 다스의 협력업체. 예. 이 대학관광의 사주로부터 이동영이가 한 달에 230만 원씩 토탈 7,200만 원을 삥을 뜯는 거예요. 삥을. 하하. 예. 만약에 말해요. 자기 아버지가 실제로 다스 소유주고 자기가 다스를 물려받을 황태자라면 자기 직원들 통근시켜주는 그 통근버스 협력업체 사장한테 삥을 뜯겠어요? 그것도 7억 2천만 원도 아니고 7,200만 원. 한 달에 230만 원. 뜯을 수도 있는 집안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자 그랬는데 이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대학관광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다스의 격리일도 뭐 하고 뭐 의전도 하고 총무일도 하고 운전도 하는 이상은의 운전기사라는 분이라고 있잖아요. 김종백 씨. 예, 우리 저 주진우 기자님이 너무 잘 알 겁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열성적이고 여기서 20년간 근무한 사람. 그 김종백 씨 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이동영이가. 네가 총대 매라고. 아. 저 리베이트 받은 거 지가 받아놓고 문제가 되니까 네가 총대 매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요건 처음 밝히는 거죠. 주진우 기자님 처음이죠. 네, 처음에. 네가 총대 매라고 하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 김종백 씨가 정말 굳은 일 다 해가면서 책임질 거 다 책임져가면서 일을 해왔는데 범죄에 해당하는 저 리베이트는 범죄입니다. 횡령이에요. 범죄에 해당하는 걸 네가 책임지라는 건 네가 대신 감방 가라는 거잖아. 야, 이거 아주 양아치지.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시부랄 양아치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노해요. 노하니까 그때부터 인사상의 불이익을 3년간 주는 거야. 이동영이가. 이동영이가 김종백. 그래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다가 그래서 김종백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이건 또 다른 리베이트입니다. 네, 이거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이죠? 네,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확실히 안 했어요.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예. 이거 중요한 맥이에요. 처음 얘기죠? 특별히 오늘 이동영이 검찰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예. 오후 3시부터. 요겁니다. 이 6억 3천이 큰 돈이잖아요. 이 고철업체의 사장은 누구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여기도 사촌간이에요. 김동땡. 나는 김땡땡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김땡땡이에요. 그 고철업체 사장의 동생과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게 동생과 다른 C하고 대화를 나눈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C. C가 그 다른 C고 B가 그 김땡땡의 동생인 김땡땡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C가 그 시부랄이 아닙니까? MB의 사촌이죠. 아니. B는 뭐냐 그럼? MB의 조카 해당하는 거죠. 누나의 아들. 불알. 산만하네.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선생님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한번 웃고 나면 다 잊어버릴 텐데.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자, 이 고철업체는 다스하고 10년간 거래한 업체예요. 아마 서로 사촌간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카니까 10년간 거래한 업체인데 다스가 갑자기 너 그만둬. 다스하고 거래 그만둬.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얘기 나옵니다. 그만둬 하면서 현대 계열사 쪽으로 이거를
거래업체를 바꾸는 겁니다. 이 고철업체를.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한 얘기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내가 자료를 받았지. 그 이동영한테 준 게 있어. 월 3천만 원, 6억 3천만 원이야. 21회. 저 21은 아니고 21회. 6억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C가 그거 하나만으로 걸지 못해요. 리베이트가 다 횡령이라고 그랬죠, 범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락해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왜냐하면 먹은 돈 토해라 이거죠. 먹은 돈 토해내라. 네. 우리 거래도 중단시키고 그동안 가져간 돈 있지 않느냐 토해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 관광이랑 똑같네요 그러는 거예요. 단락해라 이러던 건데 지금 저 새끼는 누구? 예. 다시 한번 누구? 이동영. 예. 오리발 내미는 거지. 이상득이 이명박이 줬다 잊으라 하는 거야. 하하 이런 얘기예요.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줬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자기가 다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보한 사람은 상당히 여러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고요. 지 혼자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예. 어쨌든 리베이트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리베이트 받은 거 내놔, 씨발 우리 끊을 거면. 그러니까 못 준다 이런 분쟁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못 준다 하면서 네. 못 주는 이유를 SD, MB한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 내부 고발자 두 분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더 나간 진술을 했다고 저는 봐요. 저거 6억 3천만 원 때문에 이제 오늘 이동영이가 탈탈 털릴 거예요. 저거는 만약에 SD나 MB한테 갖다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먹었다 하면 6억 3천만 원 횡령은 통상 법원에서 횡령의 형을 선고할 때 5억 넘었습니다. 1억에 1년씩 네. 서민들인 경우. 서민들의 경우. 서민들인 경우. 이동영을 서민으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얼굴이 서민이야. MB하고 닮았더만.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오늘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건 제가 완전히 오늘 새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드린 건데 이 다스의 협력업체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IM, SM, 금강 이 세 군데입니다. IM은 2006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상은의 아들인 이동영이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동영 거예요. 자, SM은 한참 뒤인 10년 뒤인 2015년 4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2016년부로 이시영, MB의 아들 이시영이 대주주예요. 그죠? 이시영 거예요. 자, IM은 이동영 거, SM은 이시영 거. 자, 금강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체인데 2003년에 설립됐는데 여기서 이영배한테 특별히 제가 아웃라인을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뭐냐? 이 2008년 BBK 특검 때 정호영 특검 때 이 이영배라는 사람을 MB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수사를 세게 했었어요. 주진우 기자님 아시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이영배. 영배. 네. 예. 네. 경주. 네, 네. 세 번째. 예. 그죠? 네. 세 번째 얘기했어요? 아니요. 얘기 안 했어요. 예. 이영배 얘기 안 했어요. 이영배 얘기 안 했어요? 네, 네. 그 왜 저 어디 보도에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 아니, 이영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했어요. 예. 네. 100억짜리. 네. 그거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처음 하시면 됩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니, 주눅 들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 정패천웅산 위원장님 와가지고 계속 제 눈치만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의원님 남의 거 했어요. 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건 다 한 건데 여기 요거는 아니에요.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 나왔어요. 예. 여기서부터 자신을 가지세요. 자, 여기서부터 해주십시오. 자, 이 IM, SM 금강 간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IM, SM 매출 비교.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기 쭉 올라가다가 쭉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700만 원의 영업 매출 손실을 본 업체가 어디예요? 빨간 거. IM. 어느 시점이에요? 2015년 12월. 즉 2016년부터 급전직하예요. 제가 아까 2016년 얘기를 많이 했죠. 이거 아마 다스베이다에서 스토리를 구성하면 엄청나게 재밌어요. 의원님 근데 마이너스 700만 원이 마이너스 7억 좀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프가 뭐 이래요. 한때 2015 야, 이씨. 뭐 잘못했어 내가. 2015년 12월부로 IM의 영업이익이 무려 8억 9천이었어요. 그러던 회사가 2016년 1년 만에 마이너스 적자로 돌아서요. 영업이익이.
이게 2016년에 뭔 일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네. 예. 자, 그런데 SM 한번 보세요. SM. 저 파란 겁니다. SM. SM은 2015년에 설립돼가지고 2016년부터 절대 주주가 누구 거? 이시영 거. 이시영 거. MB 아들. 128억에서 2015년에 161억으로 매출액이 확 뛰죠. 그 다음에 2016년에 165억으로 매출액이 또 떠요. 그렇죠. IM과 SM이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아시겠죠? 즉 SM이 만들어지고 뜨니까 IM이 죽는 겁니다. 아. 이시영이 뜨니까 이동영이 죽는 겁니다. 이시영이 뜨니까 이동영 회사가 죽는 것도 뭐 맞는데 저 정도 매출이면 그렇게 8억 9천 10억 가까운 이익을 내다가 이거 700이면 좀 장부를 만진 것 같네요. 장부를 만들 수도 있고 다스의 협력업체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몰아주기- 얘기들도 있습니다. 몰아주기 이제 말씀하시는 예, 거고. 예, 자 금강과 SM의 또 비교입니다. 예, 자 금강이라는 업체도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된 업체였어요. 권영미 씨의. 예. 자, 금강의 영업이익이라는 게 저 맨 밑에 있습니다. 26억, 2014년도에도 26억, 2015년도에도 25억. 이거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입니다. 예. 그러다가 그러던 게 떨어진다. 2016년 12월에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완전. 40억이 빠졌네. 예, 완전히 빠졌습니다. 역시 뭐 그 주진우 기자 감점처럼 이걸 장부 조작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장부상에 저것을 확 수십억이 빠졌다면 저 돈이 어디로 샌 거죠. 이리 매치나 저리 매치나 제 분석이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금강 그저 SM의 매출액은 41억에서 57억으로 확 늘어나잖아요. 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그러니까 됐어요. 몰아주기를 했거나 또는 동시 몰아주면서 분식 해결했거나. 분식 해결해서 SM한테 현금을 줬거나 뒤로. 근데 그런 거죠. 예. 우리는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IM과 SM 비교, 금강과 SM 비교해서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2016년에 모두 다 이시영의 SM으로 다 몰아줬고 그 당시까지 탄탄하게 있던 IM과 금강은 완전히 몰락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죠.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드러나고 다른 회사들이 위장 계열사라고 하는 것도 드러나고요. 그렇죠? 예. 예. 자, 자, 이것도 이제 오늘 처음 새로 하는 얘기인데요. 기사에 나온 얘기들, 과거 한 2011년 그때 기사 내용인데 특활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저만이 가질 수 있는 분석 능력으로 제가 새롭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새롭게. 아까 저 위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주진우 기자께서 특활비 얘기했죠. 특활비가 MB의 여러 MB 가족들에게 다 나눠져서 뿌려졌다 이런 말씀도 했잖아요. 네네. 그것을 보충하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산 신고를 합니다. 2010년 위에 거 보세요. 2010년에 재산 신고 가액이 49억 1,353만 원입니다. 근데 2011년에 앞부분이 있잖아요. 저 앞에. 종전가액, 즉 종전가액이라는 건 2010년에 신고한 가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 49억이 그대로 앞에 써 있어야 되거든요. 오. 그런데 그러네. 50억 8,719만 원으로 써 있죠. 종전가액. 아, 저는 뭔가 빈 거예요. 예. 무려 1억 7,30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2010년에 신고한 그 재산 신고가 하나가 누락이 된 거예요. 2억 원 가까운 돈이. 근데 저것을 계속 숨길 수가 없으니까 2011년 신고에 아무 설명도 없이 종전가액이라고 해가지고 50억 8,719만 원이라고 저렇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겁니다. 저걸 따져보니까 2010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배우자, 김윤옥 여사의 배우자 아니지, 이명박 대통령의 배우자 김윤옥 씨의 금융자산이 2010년도엔 대한생명보험 6,392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신고했습니다. 근데 2011년에 보니까 우리은행 2억 1,800만 원이 나와요. 저 2억 1,800만 원, 즉 2010년하고 2011년 사이에 4,400만 원이 순 증가했는데 저 돈을 빼니까 앞에 거
1억 7,366만 원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2010년에서 2011년으로 가는 사이에 없던 돈, 우리은행 계좌에 없던 돈 1억 7천여만 원, 2억 원 가까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그러냐라고 설명을 해봐라 했더니 MB 쪽에서는 대통령이 될 때부터 원래 있던 예금인데 여기저기서 저 처자식한테도 자식들한테도 받고 여기저기서 선물 받고 무슨 용돈 받고 한 돈을 모아둬 가지고 그때부터 처음 대통령이 될 때부터 있던 예금인데 모르고 있다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다가 2010년에 알아가지고 추후에 누락 신고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저 2억 원 가까운 돈이 하늘에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특활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점에서는 특활비의 의심을 지금 1억을 받고 있잖아요. 이 돈을 출처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만약 설명 못하면 이거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걸로 지금 의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2억 원 가까운 예금 그거 신고 누락한 거 지금 특활비가 문제되는 이 시점에서 MB 쪽에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특활비로 의심된다. 만약 제대로 설명 못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끝났나요? 네. 박수. 의원님 몇 년 나올까요? 이명박은 종합적으로 볼 때. 판사 출신이시니까. 너무 앞서간 얘기고. 의원님이 지금 판사시라면. 추세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구속은 피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사가 생물이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국민들 적어도 한 60, 70% 되시는 분들이 MB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원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스가 소유가 밝혀져도 그 다음 단계에서 첨수부가 어떻게 수사하느냐에 전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난 문제가 아니고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로 밝혀져도 저 비자금의 관계도 역시 만만치 않은 수사가 아니에요. 또 특활비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이동영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진술할지 모르지만 이동영이도 하면 이상득이에요. 오늘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26일로 연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예, 이게 수사가 녹록치 않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환은 피할 수 없고 사법 처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 소환 또 여러분들이 원하듯이 구속 수사 또 지금 김원준 총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형 이것은 너무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훨씬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고 이 수사를 하는 검찰에 대한 어떤 감시의 눈길도 끝까지 유지를 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올라가면요 몇 년형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 건지하고 무관하게 이명박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이걸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거짓말쟁이가 되지만 내 재산은 지키잖아요. 감옥에 갈지언정. 이 140억 받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다스는 누구 겁니까? 걸려가지고 우리 덫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거 만약에 140억 안 받았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시작이 안 되면 여기까지 못 와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게 분위기를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꼼수사 시절에 그 얘기들이 있어요. 140억만 안 했으면 끝났을 일이라고. 나는 꼼수사 초기부터 얘기했어요. 이게 잡아갈 거라고. 둘이서 맨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얘기했다고 좀. 너는 얘기 안 했어 그때. 야, 욕해. 아이 씨부랄. 그 분위기가 쭉 밀고 온 거거든요. 다른 건들도. 그런 다음에 이제 각하 생각해보면 작년 8, 9월은 야 그래도 대통령 하나 갔는데 또 하나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지만 지금 없어 그런 분위기. 언제 가나? 뭘로 가나? 다들 이제 끝났구나.
무슨 일본 떡을 있거든요. 돌리나 백설기를 돌리나. 그게 6개월 걸린 거예요. 거기에 다스로 1090m 초반에 사람들이 플란데스에 개하고 이러면서 분위기 만들고 이제 끝났다. 거기까지 온 건데 이명박 머릿속에 들어가 보자고. 진짜 일색일대의 괴로움이거든 이거. 돈을 포기하고 이거 하나는 벗을까? 딴 것도 있는데? 요거밖에 없으면 그거 포기하고 벗은 다음에 나중에 찾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선을 진짜 넘어갔어요. 딜레마예요, 지금. 넘어갔어요.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끊임없이 저거 아깝다 씨발. 먼저 좀 총정리 차원에서 지금 수사가 이제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하나는 중앙지검. 뒤에도 계시네. 네. 중앙지검에 이제 첨단 수사 일부 수사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 동부지검에 특별수사팀 수사가 있는데, 그럼 다스 소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처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로 처벌되는 오늘은 거죠. 그 점을 조금 전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자 여러분, 이 영문으로 돼 있는 이 이메일이 있죠. 이게 누가 보낸 거냐면 미스터 잭 청이라는 사람, 슈퍼바이저 이렇게 돼 있죠. 저 사람이 다스 측에 미스터 최동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회계팀장 한테 팩스로 보냅니다. 어떤 팩스를 보내냐면 다스가 이명박 소유가 아니라는 그러한 문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해요. 최동영이가 이 답변을 보낸 겁니다. 잭청한테 2002년 2월 26일 팩스로 보낸 귀하의 요청에 따라 이명박 씨와 대부기공은 다스의 전신이에요. 이름이. 대부기공 및 BBK 주식회사의 관계를 공증한 서류를 보냅니다. 왼쪽에 요 문서는 MBC가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라고? 지금 뭐 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뒤에서 어떻게 했는데? 아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저 최동영 씨하고 네. 친해요, 제가. 예. 저 서류도 다 저한테서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네. MBC에 간 것도? 네. 예. 다 주진우 기자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아니요. 다스의 재산은 다 이명박한테 가요. 근데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한 다음에 항상 추리를 해서 사건을 푸는데 그 과정에서 이명박 감정이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어떡해. 이 일생일대의 딜레마. 졸라 고민하고 있을 거야. 잠이 안 올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하고 상관없이 그 집착에 놀랐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 140억 가지고. 그리고 왜 지난번에 김경률 회계에서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죽었는데. 왜 죽었냐고. 김재정. 안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냐고. 죽은 사람 어떻게 해? 왜 죽었냐고.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계속 계산해봐. 그래서 가족회의 때 맨날 얘기했어요. 김재정이 무릎이 안 좋았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어디 가면 안 되는데 스키 타러 갔거든요. 그때 죽기 때. 그래가지고 왜 스키 타러 갔는지 그 욕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일 때마다 왜 스키 타러 가가지고 그러냐고. 사망 전에 이걸 처리했으면 얼마인지 막 계산해보라고 그러잖아. 죽고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그런데 그 계산하고 앉았잖아. 너무 머릿속에서 안 떠나는 거야. 정말 각하는 진짜 숭배하고 숭배해도 모자란 진짜 돈의 신. 그런 사람이 돈의 신. 지금 이거 얼마나 딜레마겠어요. 아우 너무 괴로워. 지금 이 국면에서도 감옥 갈 걱정보다는 돈 걱정을 더 하는. 그렇죠. 둘다 하지, 둘 다. 아이 그렇죠. 둘다 싫거든. 기침하는 거 봐. 2번씩 하잖아. 네. 자, 자택서 의식 이루셨고요. 네. 자, 이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아프실 예정이셨는데 네네. 네, 돌입하셨고요. 재미난 거는 여기서 백날 떠들어도 100만 명밖에 안 봐. 제 입으로 해가지고 연합뉴스와 MBC, KBS, SBS, 자, 박수 한번 주세요. YTN, 네. MBN 이렇게 나가야지 1000만 명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위에서 보니까 저를 무지하게 뭐 좀 디스를 하던데 다스베이다에서 100날 해봤자 100만 명. 아, 네, 어르신 말씀이세요. 네. 제 입으로 나가야지 1000만 명이. 그렇죠. 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소환하잖아요. 네네. 제 입으로 나가니까 수사하잖아요. 그거 인정하죠? 의원님 총수가요 시브랄이라고 한마디 하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형수님 처음 듣죠? 다 나왔던 얘기예요 여기서. 나왔던 얘기? 아니요. 나와서 소용없다니까. 100만 명이야. 내가 얘기하면 1900만 명이고. 맞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나왔던 얘기인데. 자, 뭐 오늘 들어간 이동형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이 다스를 둘러싸고 이 MB의 가족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한 말씀 하시죠.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까? 왜냐면 잘 듣고 있습니다. 원천 자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승인을 받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자, 이시영은 MB의 아들, 이동영은 이상은의 아들. 이상은은 MB의 큰형이에요. MB의 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촌 간에 이동영, 이시영 사이에 분란이 생깁니다. 소위 권력투쟁이라는 게 생겨요. 그동안에는 이동영이 실질적인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가 수면 위에 올라오자마자 2달 조금 넘었나요? 이상은 다스 회장도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찰 수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상득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이게 나름대로 이게 법리적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상은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병원에다 실어놨습니다. 자 이분은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지나치게 빠르게 아프실 예정에 들이했는데 어쨌든 의식을 잃으셨어요. 중환자실로 가셨어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네. 이명박도 더 늙기 전에 신체 건강할 때 잡아서 감옥에 보내요. 자 최근에 이 저수지 게임 넷플릭스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지금 메일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제가 그 블랙하우스에서 채널 하나 생겼잖아. 존나게 다룰 거야 계속. 자, 박범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근데 무슨 욕을 이렇게 많이 해요? 무슨 뭐? 앉아서 하십니까? 서서 하십니까? 네, 서서. 앉으나 서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이 설득력이 있을수록 국민들한테 다가갈수록 저 돼지가 옆에서 추임새를 넣어줘요. 조또가 좋을까요? 시부랑이 좋을까요? 야 적폐청산 위원장님 나오셨어. 최고위원이시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